오늘만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딸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신부 대기실 환한 조명 아래서 화장이 막 끝난 딸은 입술을 깨물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손에 쥔 축의금 봉투를 꽉 움켜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가 또 그 표정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실망한 거 지금도 티나. 수진아,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됐어. 결혼식 시작 20분 전이야. 제발 방해하지 마. 딸은 나를 등지고 웨딩드레스를 정리하며 숨을 삼켰다. 그 순간 드레스 뒤쪽에서 작은 끄끄거림 소리가 들렸다. 딸이 울음을 삼키는 소리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딸의 결혼식인데 나는 축복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축복을 해야 할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엄마. 딸이 다시 돌아보며 말했다. 제대로 못해주던 엄마라도 오늘은 그냥 축하만 해줬으면 좋겠어.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스쳤다. 제대로 못해주던 엄마. 그 문장이 내가 걸어온 지난 세월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딸이 어렸을 때 나는 남편과의 끝없는 싸움 속에서 늘 지쳐 있었다. 밤마다 남편의 고함 소리가 벽을 뚫고 새어나왔고 딸은 늘 방문 앞에서 조용히 울었다. 그 아이에게 내가 해준 건 무엇이었나? 남편의 폭언이 끝나면 딸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라고 말하는 것. 하지만 나는 끝내 해결하지 못했다. 딸이 중학교에 들어갈 즈음 남편은 집을 나갔다. 나는 남편 없이 죄책감과 가난 속에서 딸을 키웠다. 그리고 지금 딸은 결혼을 했다. 그런데 나는 그 결혼을 축하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 신부 측 부모님 자리 안내 도와드릴게요. 갑자기 식장 직원이 문을 열고 말했다. 나는 자동적으로 자리를 비켜섰다. 문틈으로 보이는 신랑. 그는 딸보다 12살이 많고 첫 만남부터 불편한 느낌을 주던 남자였다. 딸은 나를 가장 이해해주는 사람이라 말했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운 단단함을 느꼈다. 특히 딸이 실수했을 때 스치는 시선. 질책도 아닌 실망도 아닌 소유물에 금이 간 걸 확인하는 듯한 시선. 딸은 그걸 사랑이라 말했지만 나는 그게 사랑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신부 대기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나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내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다. 결혼식이 곧 시작된다는데 나는 축복의 마음보다 불안이 더 컸다. 그때였다. 어머니.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렸다. 고개를 들자 신랑이 서 있었다. 그는 양복 소매를 정리하며 천천히 걸어왔다. 나는 그가 다가올수록 이상하게 눈을 떼기 어려웠다. 그의 발걸음은 너무 느리고 표정은 너무 침착했다.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답할 틈도 없이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힘은 세지 않았지만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은 느낌이었다. 신랑은 문이 닫힌 작은 회의실로 나를 이끌었다. 문이 닫히자 그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다. 웃음기는 완전히 사라졌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머니, 결혼식 방해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나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방해라니 무슨 말. 수진이가 그래요. 어머니가 결혼 반대하신다고. 그의 시선이 내 얼굴을 꿰뚫었다. 나는 뒤로 한 발 물러섰지만 회의실 벽에 금방 닿았다. 저는요. 신랑이 더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가정을 흔드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 말은 위협처럼 느껴졌다. 결혼식을 앞둔 사위가 할 말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차갑고 지나치게 단단한 어조였다.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셨으면 합니다. 그가 낮게 속삭였다. 수진이 인생에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 만들지 않도록요. 나는 손끝까지 얼어붙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명확한 통제의 냄새가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치는 장면 하나. 며칠 전 딸이 전화를 했을 때 엄마 그냥 나 결혼 축하해주면 안 돼? 나 행복할 수 있어 아마도. 그 아마도라는 말. 그때 나는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의 눈빛을 보니 알 것 같았다.
딸의 그 작은 흔들림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그 순간 딸의 결혼식장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엄마, 왜 자꾸 그 사람 흠만 찾아? 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갈라졌다. 결혼 한 달 전 그날 저녁의 대화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다. 흠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조금 걱정돼서 그렇지. 뭐가 그렇게 걱정돼? 나를 그렇게 못 믿어? 수진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맨날 그 소리야. 아빠랑 닮았다고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엄마는 그냥 내가 아무하고도 안 살았으면 좋겠지?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딸은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말을 이었다. 엄마가 행복한 결혼을 못했다고 해서 나까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 엄마처럼 안 살려고 결혼하는 거야. 엄마처럼 안 살려고. 그 문장이 내 심장 깊은 곳을 찔렀다. 회의실의 공기가 갑자기 그때의 공기와 섞이는 듯 했다. 눈앞엔 지금 사위가 될 남자가 서 있고 머릿속엔 전 남편의 얼굴이 겹쳐졌다. 어머니, 오해 마세요. 그가 부드럽게 웃었다. 제가 좀 표현이 적고 원칙적인 편이라 사람들이 가끔 오해합니다. 수진이도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잘 이해해줘요. 그래요. 내 목소리가 내 목소리 같지 않았다. 저희 둘이요, 많이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가 일부러 속내를 털어놓는 사람처럼 한숨을 섞어 말했다. 수진이가 어머니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반대하신다고 자기 인생이 또 무너지는 것 같다고. 그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저는요, 어머니. 그가 의자를 당겨와 바로 앞에 앉았다. 수진이 정말 잘해줄 겁니다. 단 집안의 불안 요소는 두고 싶지 않아요. 불안 요소요? 네. 수진이에게 상처를 줬던 과거들. 예를 들어 싸움이 잦았던 집안 분위기라든가 어머니와 아버님 사이에서 받은 상처들, 그런 게 계속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는 그럴듯한 말을 했지만 그 말 속에서 나는 배제의 냄새를 맡았다. 혹시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오늘도 그런 과거를 다시 꺼낼 생각이신 건 아니죠? 딸이 내게 했던 말들이 동시에 떠올랐다. 엄마, 제발 예전 얘기 좀 그만해. 엄마는 왜 항상 아빠 얘기로 끝나? 나 이제 그 얘기 듣기 싫어. 나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회의실 벽이 등을 받쳤다. 저는요, 과거를 정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가 말했다.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잘라내야 새 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용히 축하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부탁이라고 했지만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통보처럼 들렸다. 순간 내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이 또렷해졌다. 앞으로 딸이 살아갈 집, 그 집에서 이 남자의 말 한마디가, 표정 하나가 딸의 하루를 어떻게 쥐고 흔들지. 나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그런 집에 살았으니까. 야, 밥 차렸으면 조용히 좀 있어. 애 앞에서 징징거리지 말고. 십수년 전 좁은 전셋집 부엌에서 남편이 내게 내뱉던 말투. 그때 딸은 식탁 모서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숟가락을 쥔 손이 자꾸 멈췄고 남편은 그 손을 눈치 빠르게 잡아챘다. 왜, 또 하소연 들은 거 있어? 내 엄마가 또 뭐라 그러디?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애 앞에서 매일 눈물 흘리는 사람 누군데? 그때의 나는 항상 작아져 있었다.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다가도 남편의 눈빛을 보는 순간 꿀꺽 삼키곤 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데가 없었다.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거실에서 남편이 소주병을 책상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이 집 꼴이 왜 이 모양인지 알아? 다 내 탓이야. 넌 애한테도 도움이 안 돼. 그만 좀 붙어 있어. 애 팔아 동정받으려는 거 진짜 역겨우니까. 그때 딸이 방문 사이로 나를 바라보던 눈빛. 그게 아직도 떠나지 않는다. 불안, 두려움, 그리고 나를 향한 이상한 동정. 나는 결국 남편을 떠났지만 딸에게 남은 건 싸우는 부모와 도망치는 엄마의 기억뿐이었다. 어머니. 신랑의 목소리가 다시 현재로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네, 알겠어요. 입에서 나온 말은 생각과 달랐다. 오늘은 그저 축하만 하겠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왜 이렇게 차갑게 보이는 걸까?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게 서로에게 제일 좋은 길입니다. 내 말은 이미 끝났는데 그는 굳이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서로에게 좋은 길. 나는 알 것 같았다. 그 서로에 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복도로 다시 나왔을 때 식장 입구에서 사회자가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신부 어머님 되시죠? 곧 입장 도와드릴게요. 직원이 밝게 웃으며 나를 안내했다. 대기석에 앉자 양가 부모 쪽 시선이 동시에 몰렸다. 나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신랑 쪽 어머니는 단정한 진주 목걸이를 하고 주변 사람들과 활발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님 긴장되시죠? 신랑 어머니가 내게 몸을 기울이며 말을 걸었다. 나는 예의상 웃으며 대답했다. 네, 뭐 그렇죠. 우리 애가 철이 늦게 들어서 이제야 장가를 가네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데려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좋은 며느리.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맴돌았다. 내 딸이지만 저 사람에겐 이제 며느리였다. 수진이 참 차분하고 착하더라고요. 말도 잘 듣고. 요즘 애들 같지가 않아. 그 말 뒤에 아주 작게 덧붙여진 한마디. 우리 아들 성격 알아주는 사람이니까 오래오래 잘 살겠죠 뭐. 우리 아들 성격.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성격이요? 아, 나쁜 건 아니고요. 그냥 좀 고집이 세고 본인 방식이 확실하다고 해야 하나? 그래도 집안일, 돈 문제 다 본인이 책임질 사람이라 든든해요. 애가 좀 예민하긴 하지만 그 정도야 뭐. 며느리가 잘 맞춰주겠죠. 잘 맞춰주겠죠. 익숙한 단어였다. 나도 한때는 그렇게 말 들었다. 좀만 맞춰 살면 돼.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그래도 돈은 잘 벌어오잖아. 애도 생각해야지. 그 말들에 내가 얼마나 오래 입을 다물고 살았던가. 음악이 잔잔히 깔리더니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곧 양가 부모님 입장이 있겠습니다. 하객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내 앞에 와서 속삭였다. 신부 어머님 일어나셔서 따라 나오시면 됩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살짝 떨렸다. 잔뜩 꾸며진 꽃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 끝에는 곧 딸이 서게 될 것이다. 스포트라이트와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이는 이 길. 나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기쁜 마음 대신 자꾸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행진 음악이 울려 퍼졌다. 신랑 아버지와 신랑 어머니가 먼저 입장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제 신부 측 부모님 입장하겠습니다. 내 차례였다. 직원이 내 팔을 살짝 잡았다. 어머님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고개 들고 앞만 보시고요. 앞만 보라니. 나는 그 말이 참 잔인하게 느껴졌다. 앞을 보려면 딸의 미래를 보게 되는데 나는 한 발 내디뎠다. 또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꽃 냄새가 코를 찔렀다. 눈앞에 앉은 하객들의 얼굴은 뭉개져 보였다. 누군가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전혀 다른 장면이 겹쳐졌다. 당신 진짜 나갈 거야? 애 데리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라고? 당장 나가. 나가서 한번 버텨봐. 얼마나 가나? 남편이 문을 발로 차며 던지던 말들. 그 문 앞에서 울면서 내 바지를 꼭 붙잡고 있던 어린 수진이. 그때 나는 결국 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또 다른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딸 인생의 커다란 문. 이번엔 내가 문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 문 앞에 서서 끝까지 버텨야 하는 걸까? 앞줄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제 아름다운 신부님 입장이 있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딸이 나타났다. 순백의 드레스, 가늘게 떨리는 손, 애써 미소를 지으려는 입술. 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너무 예쁘고 너무 불안했다. 딸의 시선이 잠시 나를 스쳤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이상한 걸 봤다. 눈동자의 작은 흔들림. 나 괜찮아라고 말하려는 듯한 억지 미소.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 숨어있는 도와줘라는 듯한 어둠. 딸은 곧 시선을 돌려 신랑을 바라봤다.
신랑은 단단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다. 사회자가 농담을 섞어 분위기를 띄웠지만 나는 아무 말도 아무 웃음도 나지 않았다. 주례가 시작되고 덕담이 이어지고 양가 부모에게 인사를 하는 순서가 돌아왔다. 딸이 내 앞에 다가와 허리를 깊게 숙였다. 나는 그 아이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다. 엄마. 딸이 아주 작게 속삭였다. 주변 음악 소리에 묻혀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였다. 미안해. 미안해. 나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엇이 미안하다는 건지, 왜 이 순간에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나는 딸의 어깨를 붙잡고 끌어안았다. 하객들 눈에는 그저 감동적인 포옹처럼 보였겠지만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수진아. 나는 딸의 귀에 대고 아주 낮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싫으면 안 해도 돼. 딸의 몸이 순간 굳었다. 곧이어 그 아이는 아주 천천히 몸을 떼며 속삭였다. 엄마는 항상 너무 늦어. 그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렸다. 항상 너무 늦어. 남편을 떠나는 것도 늦었고 딸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도 늦었고 이 결혼을 말리는 것도 늦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양가 부모님께 큰 절 올리겠습니다. 딸과 신랑이 나란히 서서 깊이 인사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또 한 번 딸의 인생에서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는 순간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정말 늦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닐까? 딸의 결혼식장에서 나는 축복 대신 한 가지 결심을 품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 결혼식은 끝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신랑 신부 입장.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리자 웅성거리던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으로 향했다. 음악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내 심장은 점점 더 천천히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딸은 신랑과 나란히 서서 하객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나는 그 미소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알고 있었다. 억지로 입꼬리만 올린 오래된 슬픔이 가려지지 않는 미소. 나는 손가락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느낌도 희미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옆자리의 직원이 속삭였다. 나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무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딸은 주례사의 단어 하나하나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고 신랑은 단단한 표정으로 그 옆에서 서 있었다. 딸의 옆에 있는 그의 모습이 마치 이 자리의 모든 공기를 통제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주례사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소중한 인연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지지하며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는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존중. 그 단어가 내 귓가에 오래 걸렸다. 나는 신랑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다. 딸이 서 있는 쪽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누가 봐도 다정해야 할 자리에서 이상하게 점검하는 사람의 눈빛처럼 보였다. 괜찮아? 실수하지 않았어? 그런 말이 담긴 듯한 시선. 그리고 딸은 아무도 모르게 아주 얕게 숨을 삼켰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나는 그 아이의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의자 끝을 움켜쥐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수진아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서 있는 거니? 주례가 끝나고 곧 이어 서양문 낭독 순서가 시작되려던 순간이었다. 딸이 마이크를 잡자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 어머니인 나 말고는. 저 신부 김수진은 그때였다. 신랑이 딸의 허리 뒤쪽을 아주 가볍게 눌렀다. 멀리서 보면 다정한 터치처럼 보일 동작. 하지만 나는 안다. 저건 신호다. 말 실수하지 말라는. 흐트러지지 말라는. 내가 아는 그 남자의 오래된 방식. 딸의 말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마치 숨을 한 번 삼키고 나서야 다시 이어갔다. 앞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가정을 지키며. 그때 내 심장은 한순간 멈춘 듯 했다. 남편을 존중하고 가정을 지키며. 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일정했지만 그 안에는 결심보다 체념이 더 많았다. 나는 의자에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균열이 일어났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또 늦어버리는 걸까? 서약이 끝나고 신랑이 종이를 받았다. 그는 딸과 다르게 아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 저 신랑 박도연은.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말하는 단어마다 책임, 가정, 질서 같은 단어가 이어졌다. 그런데 내 귀에는 그 모든 말이 명령문처럼 들렸다. 딸의 손은 내려놓은 하얀 부케 위에서 조금씩 굳어갔다. 그 손등 위로 나는 아주 작은 힘의 긴장을 받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내가 언제부터 너를 이렇게 놓아버린 걸까? 나는 앉아있기조차 점점 힘들어졌다. 신랑의 서약이 끝나자 사회자가 활기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제 두 사람의 혼인 서약이 모두 끝났습니다. 하객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꽃가루가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하고 사람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런데 그 화려한 광경 속에서 딸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였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짧게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는 모습. 그 순간 나는 절대 오해할 수 없었다. 그 표정은 행복한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그건 결정을 앞둔 사람의 표정이었다. 어쩌면 도망치고 싶은 사람의 표정. 그리고 그 표정은 내가 오래전에 거울 속에서 봤던 표정과 똑같았다. 바로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강렬한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수진아, 너 지금 나한테 신호 보내는 거지? 내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사회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제 두 분의 첫 번째 부부 선언을 위해. 바로 그때 딸이 고개를 조금 돌렸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단 1초도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 선명했다. 두려움, 혼란, 그리고 도움을 바라는 절박한 시선.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수진아, 너 정말. 딸의 눈빛이 나를 향해 날아왔다. 1초. 아니,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 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엄마, 나 무서워. 엄마, 나 좀 꺼내줘.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뻔했다. 하지만 주변의 수십 개의 시선과 카메라가 동시에 나를 향해 돌아오는 상상을 하자. 거대한 돌덩이가 가슴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숨이 막혔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내 팔을 붙잡았다. 나는 고개를 흔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나는 정말 괜찮지 않았다. 사회자가 힘차게 외쳤다. 이제 두 분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신랑 박도현 군은 신부 김수진 양을. 그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딸이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한 걸음 뒤로 물러섰기 때문이었다. 작고 조용한 움직임이었지만 나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단번에 알았다. 신랑이 순간 미세하게 표정을 굳혔다. 감추려고 했지만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딸 허리를 다시 잡아 앞으로 당기려 했지만 딸은 아주 작은 힘으로 그 손을 밀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작은 반발. 하지만 그 조그만 움직임에서 나는 딸의 한계와 두려움이 폭발하려 한다는 걸 느꼈다. 수진아, 제발. 나는 그 순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신부분 괜찮으신가요? 사회자가 난처한 웃음을 띠며 마이크를 조절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신랑은 재빨리 미소를 지으며 딸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습니다. 수진이가 워낙 예민해서. 그는 마치 상황을 무마하려는 듯 말했지만 그 표현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습관적인 조종으로 들렸다. 딸의 어깨는 신랑 손 아래에서 굳어갔다. 그 아이의 표정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얼굴 아래쪽 턱선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 아이 지금 울음을 참는 거야. 나는 숨을 헐떡였다. 그때였다. 딸이 신랑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떨쳐냈다. 신랑의 얼굴이 잠시 일그러졌다. 그는 재빨리 미소를 회복했지만 그 짧은 순간 나는 분명 보았다. 그 눈빛, 내 전 남편이 화를 참을 때 보이던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이 웃지 않는 눈빛. 전율이 등뼈를 타고 올라왔다. 저 잠시만요. 딸이 입을 열었다. 마이크 없이 내뱉은 말이었지만 가까운 자리에 하객 몇 명은 들었을 것이다. 사회자가 당황하며 되물었다. 신부님 괜찮으신가요? 딸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아이의 눈에 맺힌 건 눈물이었다. 그것도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다. 도망치려다 막힌 사람의 눈물. 갇혀있는 사람이 흘리는 눈물. 하객들은 감동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나는 아니었다. 딸은 힘겹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 잠깐만 쉬고 싶어요. 그 말에 신랑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흔들렸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자리에서도 들릴 정도로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수진아, 지금 이러면 안 돼. 그는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말에는 날 선 칼날이 박혀 있었다. 딸은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잠깐만. 신랑은 턱을 굳게 다물었다. 딸의 팔을 다시 붙잡으려 했으나 딸은 이번에도 아주 천천히 차갑게 손을 뿌리쳤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 식장은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나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듯 일어나고 말았다. 직원이 내 팔을 잡았지만 나는 뿌리쳤다. 저 잠시만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무대로 향해 걸었다.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시선도 느껴지지 않았다. 딸만 보였다. 딸의 떨리는 손, 흔들리는 눈동자, 괜찮지 않은 호흡만. 신랑이 나를 보자 확연한 불쾌감이 눈에 스쳤다. 어머니, 지금은. 그가 말하는 순간 나는 그 말을 끊어버렸다. 수진아. 내 목소리가 식장에 울렸다. 딸이 나를 바라봤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결혼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엄마. 딸이 입술을 떨며 나를 불렀다. 나는 무대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올라갔다. 신랑이 나를 가로막듯 앞으로 나왔다. 어머니, 지금은 예식 중입니다. 자제해 주시죠. 그 말투. 그 억누르는 어조.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비켜요. 내 목소리가 낮고 단단해졌다. 신랑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내 말이 기대와 다르다는 듯 나를 보았다. 어머니, 이러시면. 지금 비켜요. 나는 다시 말했다. 이 아이 숨도 제대로 못 쉬잖아요. 식장은 얼어붙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딸은 그제야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엄마. 그 한마디가 내가 이 무대까지 걸어오게 만든 이 모든 이유를 단숨에 증명했다. 그 순간 딸의 몸이 갑자기 휘청였다. 나는 비명을 삼키며 달려들었다. 딸의 손이 공중에서 떨리다가 내 팔에 가까스로 걸려왔다. 신랑이 재빨리 손을 뻗었지만 딸은 그 손을 피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결혼은 끝이다. 딸의 몸이 내 팔에 걸려 쓰러지듯 안겨왔다. 그 아이의 체온은 뜨겁고 호흡은 불규칙했다. 나는 한 손으로 딸을 꽉 붙들고 다른 손으로 딸의 등을 쓰다듬었다. 수진아, 괜찮아. 엄마 왔어. 괜찮아.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딸의 손가락이 내 옷깃을 꼭 붙잡았다. 살려달라는 듯이. 신랑이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수진아, 이리 와. 내가. 딸이 갑자기 오지 마. 단호하게 아주 작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식장이 다시 얼어붙었다. 하객들의 탄성이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신랑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턱이 경직되고 두 눈이 아주 얇게 가늘어졌다. 그는 딸을 노려보듯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옛 기억 속으로 한순간 빨려 들어갔다. 당신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애 앞에서 이러지 말라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회상 속에서 겹쳐왔다. 그 목소리, 억누르던 눈빛, 그리고 그 옆에서 울던 어린 수진이. 나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
딸 뒤에서 신랑을 향해 서 있었다. 지금 이 아이한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진정시키고. 진정?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되받아쳤다. 방금까지 이 아이 허리 누르며 조용히 하라고 압박하던 사람이 할 말은 아니죠. 신랑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객들 사이에서 다시 소리가 퍼졌다. 압박이라뇨? 오해입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그리며 말했다. 어머니가 좀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네요. 그 말이 나를 무너뜨렸다. 과민, 예민, 부풀린 감정. 과거에도 내가 들었던 말. 그리고 딸이 몇 달 동안 듣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말. 나는 딸을 꼭 끌어안고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딸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내 눈엔 그게 다 보여요. 딸의 손이 내 옷자락을 더 세게 붙잡았다. 내 말이 그 아이에게 도착했다는 증거였다. 신랑은 더 이상 미소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의 턱이 딱딱하게 굳고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다. 수진아. 그는 억누른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이러면 정말 후회해. 그 말은 훅 하고 공기를 찢었다. 딸이 온몸을 떨었다. 나는 그 떨림을 내 팔을 통해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아이 지금 이 남자를 무서워한다. 내 목 뒤로 뜨거운 열이 올라왔다.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딸을 지키기 위해 몇 년 전엔 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 해야만 했다. 수진아. 나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바라보았다. 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말해. 나는 속삭였다. 정말 이 결혼하고 싶어? 식장 전체가 정적에 잠겼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까지 들릴 정도로. 딸은 두 눈을 감았다. 긴 속눈썹 위에 눈물이 맺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명확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한마디에 식장이 폭발하듯 술렁였다. 신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딸을 향해 손을 뻗었다. 수진아, 이게 무슨. 딸이 비명을 삼키듯 외쳤다. 하지마. 제발. 신랑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딸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 아이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 표정을 본 순간 나는 비로소 확신했다. 그래. 너는 지금 나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야. 나는 딸을 끌어안고 신랑에게 말했다. 오늘 결혼식 여기서 끝입니다. 신랑이 한 걸음 다가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폭발 직전의 분노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장난으로 보입니까? 나는 딸을 뒤로 감추듯 몸으로 가렸다. 이 아이가 못하겠대요. 당신이 무섭대요. 신랑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주변 하객들이 촬영을 멈추기 시작했고 신랑 부모의 얼굴은 당황으로 하얗게 질렸다. 신랑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수진아,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는 딸이 눈물을 뚝 떨어뜨리며 말했다. 나 집에 가기 싫어. 신랑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말은 그야말로 결혼의 파기 선언이었다. 나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수진아, 엄마랑 가자.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는 손이 내 손에 힘을 더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그 화려한 꽃길을, 결혼식의 중심을 서둘러 뛰듯 빠져나왔다. 누군가 신부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딸은 울면서도 내 손을 놓지 않았다. 나는 그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리고 문이 쾅 닫히는 순간 딸이 무너져 울며 말했다. 엄마 나 진짜 너무 무서웠어. 그 말을 듣자마자 내 다리에서도 힘이 빠졌다. 나는 딸을 끌어안고 내 평생 처음으로 이 아이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괜찮아, 수진아. 대기실 문을 닫자마자 딸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울음을 참고 버티던 아이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였던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아이였다. 딸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내 품에 매달렸다.
그 얼굴은 화장으로 예쁘게 꾸며져 있었지만 눈물에 번진 마스카라가 뺨을 따라 시커멓게 흘러내렸다. 엄마, 나 오늘 죽을 뻔했어. 딸의 목소리는 끊어졌고 떨렸고 망가져 있었다. 나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조용히 쓰다듬었다.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딸이 느끼지 못하게 힘을 주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데려갈 거야. 너 여기서 이제 벗어났어. 딸은 깊은 숨을 들이쉬다 말고 내 품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 엄마 말 안 들어서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나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바로 바라보게 했다. 아니야. 미안해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야. 엄마. 나야. 너 힘들 때, 너 무서워할 때, 엄마가 너 옆에 못 서준 게, 그게 내가 평생 미안한 거야. 딸의 눈이 깊게 흔들렸다. 내 말의 무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 했다. 엄마. 그 아이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내가 평생 못해왔던 말을 오늘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느꼈다. 수진아. 너 이제 엄마 때문에 늦지 않아도 돼. 오늘 내가 멈춰준 거야. 내가 끊어낸 거야. 딸은 고개를 떨궜다. 부끄러움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떨림이 가느다랗게 이어졌다. 근데 엄마. 응. 나는 진짜 이 결혼이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 엄마처럼 무너지지 않으려고. 엄마처럼 살지 않으려고.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딸은 울며 계속했다. 근데 그 사람이 나 무시할 때마다, 나한테 명령하듯 말할 때마다 자꾸만 아빠가 생각났어. 딸은 손으로 가슴을 세게 눌렀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엄마가 예전에 하던 말. 그 말이 생각났어. 무슨 말? 난 갈 데가 없어.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까봐. 계속 심장이 쪼여왔어. 나는 황급히 딸을 끌어안았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딸의 머리를 감싸며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이미 울음으로 젖어 있었다. 엄마가 지금 여기 있잖아. 너 절대 혼자 안 둬.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수진아, 엄마는 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딸의 손이 내 등을 꽉 붙잡았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또 울었다. 대기실 문 밖에서는 사회자가 급히 상황을 수습하는 목소리, 당황한 하객들의 발소리, 신랑 부모가 실랑이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문 너머의 세상은 지금 이 아이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공간이었다. 얼마 후 문이 쾅 하고 세게 두드려졌다. 문 열어주세요. 신랑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억눌러진 분노가 묻어나는 목소리. 딸이 순간 내 옆으로 더 파고들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딸을 감싸며 문 쪽을 노려보았다. 문 안 열어요. 내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는 이미 끝났어요. 문 밖에서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차고 짧고 거칠었다.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수진이가 못하겠대요. 순간 문 밖에서 신랑이 낮게 웃었다. 굳은 이 사이로 짜내는 웃음. 어머니가 이렇게 끼어들면 수진이가 더 흔들린다는 거 모르십니까? 그 말에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가 단단히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내 딸이 흔들린 거예요. 문 밖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잘 들어요. 나는 문을 향해 낮고 단단하게 말했다. 오늘부터 수진이는 당신 손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요. 딸의 손이 내 옷깃을 잡았다. 그 손끝이 조금씩 따뜻해졌다. 두려움 대신 안도가 스며드는 것처럼. 신랑 부모가 다가오는 소리, 직원들이 중재하는 소리,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모든 소리가 뒤섞였지만 내 귀에는 딸의 가쁜 숨과 내 심장 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20분 후 식장은 사실상 엉망이 되었다. 신랑 부모는 주최 측과 싸우고 하객들은 삼삼오오 떠나기 시작했고 결혼식은 신부의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종료되었다.
나는 딸과 함께 뒤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왔다. 하객들을 마주치지 않도록 식장 직원이 도와주었고, 우리는 긴 복도를 따라 걸어 나왔다. 누구도 우리를 막지 못했다. 누구도 우리를 잡지 못했다. 문 밖으로 나왔을 때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딸이 떨었지만 그 떨림 속에선 이상하게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딸이 중얼거렸다. 나 살았다. 나는 그 말에 걸음을 멈추고 딸을 꼭 안았다. 그래, 살았어. 이제 앞으로 더 살자. 너답게. 딸의 눈물은 두려움에서 나온 눈물이 아니었다. 살아났다는 안도에서 나온 눈물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딸은 거의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처음에는 울다가, 조금 지나서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그리고 나중엔 조용히 내 어깨에 기대 잠들었다. 딸이 잠든 얼굴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나는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늦지 않은 선택을 했다. 그리고 내 딸도 그랬다. 우리는 둘 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신랑 쪽에서는 연락이 여러 번 왔다. 그러나 딸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나는 딸 옆에서 그 아이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지켜보았다. 어느 순간 딸이 말했다. 엄마, 나 나중에 혹시라도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엄마한테 꼭 먼저 데려올게.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우리 같이 보자. 너 혼자 판단하게 안 둘게. 딸의 웃음이 처음으로 맑아졌다. 그리고 그 아이는 덧붙였다. 엄마, 나 엄마처럼 안 살려고 결혼한 건데 결국 엄마처럼 용기 내서 빠져나왔네. 나는 그 말에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며 딸의 손을 잡았다. 그게 엄마 닮아서 잘한 거야. 딸이 나를 보며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오랫동안 그 아이 얼굴에서 본 적 없던 진짜 웃음이었다. 그날 딸의 결혼식에서 도망친 건 딸이 아니라 우리 둘이었다. 우리는 도망친 게 아니라 마침내 빠져나온 것이다. 절망 속에서 희망의 문을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함께 열었다. 기억하세요. 도망이 아니라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